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버파드 프로바이더 오버라이드 테스트 완벽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오버라이디스 밸류와 오버라이디스를 활용한 테스트 작성 방법을 실무 예제로 배웁니다. 리파저토리 모킹부터 유제 테스트, 통합 테스트까지 단계별로 익힐 수 있습니다. 퀴즈 7개도 포함되어 있어서 배운 내용을 확실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버라이디스 밸류의 기본 사용법을 배우고 오버라이디스로 동적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리파저토리 모킹 예제와 유제 테스트 설정을 다루고 통합 테스트 예제와 테스트 유틸리티 함수까지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팁과 주의사항을 정리하고 퀴즈로 복습하겠습니다. 프로바이더 오버라이드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테스트에서 실제 프로바이더를 가짜 데이터로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마치 영화 촬영 시 실제 건물 대신 세트장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버라이드의 3가지 핵심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외부 유존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하는 시나리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테스트가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오버라이디스 밸류의 기본 사용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바이더 컨테이너를 생성합니다. 이 컨테이너가 모든 프로바이더를 관리하는 중앙 저장소입니다. 오버라이즈즈 매개 변수의 배열을 전달하는데 여기에 교체하고 싶은 프로바이더를 나열합니다. 유저 프로바이더, 오버라이디스 밸류 괄호 안에 테스트용 유저 객체를 직접 생성해서 넣습니다. 컨테이너 리드로 값을 읽으면 우리가 지정한 테스트 유저가 반환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포즈로 정리 작업을 꼭 해주세요. 프로바이더 컨테이너의 역할을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프로바이더 컨테이너는 모든 프로바이더를 관리하는 중앙 저장소입니다. 오버라이즈즈 매개 변수에 교체할 프로바이더들을 배열로 전달하면 해당 컨테이너 내에서는 실제 데이터 대신 테스트 데이터가 사용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프로바이더 관리 중앙 저장소로서의 역할, 테스트 환경 격리 기능, 그리고 디스포즈로 정리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디스포즈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테스트 종료 시 컨테이너 디스포즈를 반드시 호출해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면 테스트 간 격리가 깨집니다. 한 테스트의 설정이 다른 테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테스트 오염 문제가 발생하죠. 디스포즈를 호출하면 3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고 테스트 간 독립성을 보장하며 간헐적 테스트 실패를 방지합니다. 이제 오버라이디스로 동적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원본 유저 데이터 프로바이더는 퓨처 프로바이더로 정의되어 있고 실제 환경에서는 API 서비스 패치 유저가 서버에 요청을 보냅니다. 테스트 코드에서는 오버라이디스를 사용합니다. 괄호 안에 새로운 함수를 전달하는데 이 함수가 원래 프로바이더의 로직을 대체합니다. async 키워드가 붙어 있어 비동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퓨처 딜레이로 지연을 추가해서 로딩 상태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오버라이디스의 핵심 차이점을 정리합니다. 오버라이디스 밸류는 고정된 값을 제공하고 오버라이디스는 프로바이더의 생성 함수 자체를 교체합니다. 퓨처 프로바이더나 스트림 프로바이더처럼 비동기 로직을 테스트할 때 오버라이디스가 필수적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값 교체 vs 로직 교체의 차이, 비동기 프로바이더 테스트에 적합하다는 점, 그리고 에러 상황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오버라이디스를 사용하면 로딩 상태를 테스트하려면 퓨처 딜레이로 지연을 추가하고 에러 상황을 테스트하려면 익셉션을 수로하면 됩니다. 네트워크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케이스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로딩 상태 시뮬레이션, 에러 케이스 재현, 그리고 타이밍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리파저토리 인터페이스 정의 코드를 살펴봅시다. 유저 리파저토리는 애브스트랙트 클래스로 정의된 인터페이스입니다. get저와 업데이트저 메서드는 구현 없이 선언만 되어 있습니다. 마크저 리파저토리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가짜 버전입니다. 임플러멘트 유저 리파저토리로 계약을 지키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내부에 페이크 데이터베이스라는 매프이 있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대신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퓨처 딜레이로 DB 접근 시간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리파저토리 모킹이 왜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클린 아우커텍처에서 리파저토리는 데이터 소스를 추상화하는 계층입니다. 막 리파저토리를 사용하면 실제 데이터베이스나 API 없이도 비즈니스 로직을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3가지 핵심 이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계층 추상화, DB 없이 테스트 가능, 그리고 실수로 인한 데이터 변경을 방지합니다.
리파저토리 프로바이더 오버라이드 코드를 살펴봅시다. 유저 리파저터리 프로바이더는 프로바이더로 정의되어 있고 기본 구현에서 원임플러멘티드 에러를 던집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실수로 오버라이드를 잊어버리면 명확한 에러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에서는 마큐저 리파저토리 인스턴스를 만들고 오버라이디스 밸류로 프로바이더를 교체합니다. 이제 유저 리파저터리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바이더는 자동으로 막 리파저토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유제 테스트에서의 오버라이드를 알아봅시다. 유제 테스트에서는 프로바이더 컨테이너 대신 프로바이더 스코프를 사용합니다. 유제 트리의 최상단에 프로바이더 스코프를 배치하고 오버라이즈즈 매개 변수에 테스트용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프로바이더 스코프 사용, 유제 트리 최상단 배치, 그리고 머티리얼 랩과 함께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유제 테스트 설정 코드를 살펴봅시다. 테스트위지트 함수로 유제 테스트를 작성합니다. 테스터 펌프 위지트에 전체 유제 트리를 전달합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가 프로바이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오버라이즈즈 매개 변수에 테스트용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차일드에 머티리얼 랩과 테스트할 유제들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펙트와 파인드 텍스트로 화면에 올바른 텍스트가 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파인드 조원 위지트는 해당 텍스트가 정확히 하나 발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펌펜세텔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비동기 동작이 있는 유제들 테스트할 때는 어여잇 테스터 펌펜세텔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메서드는 모든 애니메이션과 비동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핵심 포인트는 비동기 작업 완료되기, 애니메이션 완료되기, 그리고 화면 전환 테스트의 필수라는 것입니다. 통합 테스트의 목적을 알아봅시다. 단위 테스트는 개별 부품을 검사하고 통합 테스트는 전체 시나리오를 검증합니다. 로그인부터 데이터 조회, 수정까지 여러 화면을 거치는 사용자 플로우를 자동화합니다. 세 가지 핵심 이점이 있습니다. 전체 사용자 시나리오 검증, 컴포넌트 간 상호작용 확인, 그리고 해기 버그 조기 발견입니다. 통합 테스트 예제 코드입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의 여러 리파저토리를 동시에 오버라이드합니다. 차일드의 실제 앱의 진입점인 myApp을 전달합니다. 테스터, 엔터 텍스트로 이메일 입력 필드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파인드 바이 키를 사용하여 특정 위젯을 찾는데 실제 앱 코드에서 각 입력 필드의 키를 설정해야 합니다. 테스터, 탭으로 버튼을 누르고 펌펜세텔로 화면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통합 테스트 주의사항입니다. 통합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보다 느리고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핵심 사용자 플로우만 통합 테스트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단위 테스트와 유제 테스트로 커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 핵심 플로우만 선별하기, 키를 적절히 사용하기, 그리고 테스트 피라미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유틸리티 함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반복되는 테스트 설정 코드를 함수로 추출하면 코드 중복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스트 컨테이너나 크리에이트 스태프 같은 헬퍼 함수를 만들어 재사용합니다. 핵심 이점은 코드 중복 제거, 테스트 일관성 유지, 그리고 새 테스트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 헬퍼 함수 코드를 살펴봅시다. 크리에이트 테스트 컨테이너 함수는 테스트용 프로바이더 컨테이너를 생성합니다. 어디셔널 오버라이즈즈라는 선택적 매개 변수로 추가 오버라이드를 받습니다. 함수 내부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막 리파저토리들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오스리포 프로바이더와 유저리포 프로바이더는 거의 모든 테스트에서 필요함으로 기본으로 설정합니다. 스프레드 연산자로 추가 오버라이드를 병합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버라이디스 밸류는 고정값, 오버라이디스는 로직 교체에 사용합니다. 리파저토리 모킹으로 데이터 계층을 격리하고 이제 테스트에서는 프로바이더 스코프를 활용합니다. 유틸리티 함수로 코드를 정리하세요.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값 vs 로직 교체 구분, 계층별 적절한 테스트 선택, 그리고 헬퍼 함수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프로바이더 오버라이드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외부 유존성 제거로 테스트 안정성 향상. 두 번째, 테스트용 데이터 사용. 세 번째, 프로덕션에서 프로바이더 연구 변경. 네 번째, 외부 환경 영향 없는 테스트.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세 번째, 프로덕션에서 프로바이더 연구 변경입니다. 오버라이드는 테스트 환경에서 임시로 프로바이더를 교체하는 기능입니다.
프로덕션에서 연구 변경이 필요하면 프로바이더 정의 자체를 수정해야 합니다. 오버라이드는 테스트 격리와 일부 유존성 제거를 위해 사용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디스포즈를 호출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컴파일 에러 발생. 두 번째, 다른 테스트의 설정이 남아 예상치 못한 동작. 세 번째, 널 반환으로 런타임 에러. 네 번째, 속도 저하만 발생.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 다른 테스트의 설정이 남아 예상치 못한 동작입니다. 디스포즈를 호출하지 않으면 프로바이더 컨테이너가 메모리에 남아있고 오버라이드 설정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는 테스트 간 격리를 깨뜨려 한 테스트의 설정이 다른 테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테스트 오염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오버라이디스 밸류와 오버라이디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스테이 프로바이더 vs 퓨처 프로바이더형. 두 번째, 고정값 제공 vs 생성 로직 제공. 세 번째, 동기 vs 비동기 작업형. 네 번째, 유제 테스트 vs 통합 테스트형.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 고정값 제공 vs 생성 로직 제공입니다. 오버라이디스 밸류는 프로바이더를 특정 값으로 직접 교체합니다. 반면 오버라이디스는 프로바이더의 생성 함수 자체를 교체합니다. 오버라이디스를 사용하면 상태 변경이나 메서드 호출 같은 동적인 동작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바이더의 타입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마큐저 리파저토리에서 오버라이디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서. 두 번째, 비동기 퓨처를 반환해서. 세 번째,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네 번째, 각 메서드 호출마다 동적 동작이 필요해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네 번째, 각 메서드 호출마다 동적 동작이 필요해서입니다. 마큐저 리파저토리는 단순한 값이 아니라 동적인 동작을 가진 객체입니다. get저와 업데이트저 같은 메서드들은 호출될 때마다 다른 동작을 수행하고 내부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버라이디스 밸류는 고정된 값만 제공할 수 있어 이런 동적 동작을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유제 테스트에서 프로바이더 스코프의 오버라이즈즈 매개 변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프로바이더 초기값 설정. 두 번째, 지역 프로바이더 생성. 세 번째, 하위 유제세 프로바이더를 테스트용으로 교체. 네 번째, 프로덕션 설정을 테스트로 복사.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세 번째, 하위 유제세 프로바이더를 테스트용으로 교체입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의 오버라이즈즈는 해당 스코프 내부에서 프로바이더를 읽을 때 원본 대신 오버라이드된 버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유제 트리의 특정 범위에서만 적용되며 각 테스트마다 독립적인 프로바이더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 프로바이더를 동시에 오버라이드할 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버라이드 순서가 프로바이더 간 유존성을 반영해야 함. 두 번째, 최대 10개까지만 가능. 세 번째, 모두 동일한 타입으로 오버라이드 필요. 네 번째, 혼용 불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첫 번째, 오버라이드 순서가 프로바이더 간 유존성을 반영해야 함입니다. 여러 프로바이더를 오버라이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바이더 간의 유존성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유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유저 리파저터리 프로바이더에 유존한다면 올바른 오버라이드된 리파저토리를 참조하도록 순서와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크리에이트 테스트 컨테이너 같은 헬퍼 함수의 주요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테스트 속도 2배 향상. 두 번째, 프로바이더 컨테이너 재사용과 일관성 유지. 세 번째, 내부 API 직접 접근. 네 번째, 프로덕션에서도 사용 가능.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 프로바이더 컨테이너 재사용과 일관성 유지입니다. 테스트 헬퍼 함수의 핵심 가치는 코드 재사용과 일관성입니다. 모든 테스트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바이더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설정하면 테스트 환경이 표준화되어 예상치 못한 차이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통 오버라이드 설정을 한 곳에서 관리함으로 유지보수가 쉬워집니다. 오늘 학습을 마무리합니다. 프로바이더 오버라이드로 안정적인 테스트를 작성해보세요. 오버라이드로 외부 유존성을 제거하고 리파저토리 모킹으로 데이터 계층을 격리하세요.
유제 테스트에서는 프로바이더 스코프를 활용하고 유틸리티 함수로 생산성을 높이세요.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